자, 얘들아 머릿속을 좀 정리해보자. 이제부터 문제에서 직선을 물어볼 때는 직선의 부분들을 줄 거예요. 부분이란 말 이해해? 전체의 부분. 그치? 첫 번째는 뭐지? 직선의 부분 중에서 기울기라는 점과 점. 그치? 기울기랑 점을 주는 경우에 식을 만드는 패턴이 있다. 오케이. 다음은 또 뭐 있을 수도 있어? 직선의 부분 중에서 점과 점. 두 점을 줄 수도 있어. 그치? 또는 직선의 부분 중에서 뭐일 때도 있어? 마지막 거의 좀 레어하게 나오는, 드물게 나오는 게 직선의 부분 중에 절편과 절편짜리가 있어. 그때 x절편과 y절편을 줘도 우리는 빠르게 식을 만들어 버릴 거야. 식을 만들 거야. 오케이? 고1 때부터는 그렇다는 거야. 지금 미리 써도 돼, 중학교 수학 풀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유형당 이 유형에 가까운지 저 공식에 가까운지를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두뇌 회전을 굴리셔야 돼요. 이 패턴인지 저 패턴인지. 자, 필수 문제 1번 37쪽이야. 자, 필수 문제 1번 어렵지 않아. 바로 점과 기울기. 한 점과 기울기.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를 돌려서 말했냐면 첫 번째 이거야. 대표 문제부터 봐봐. 자, 마사 콤마 2랑 6 콤마 8을 이은 중점이래.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이 되는 직선을 만들어봐. 여러분들은 이거를 문장을 끊어서 읽으면 두 점을 이은 중점과 기울기가 마삼이 되는 직선이야. 그럼 얘들아 지금 정보가 두 개 생겼죠? 점, 기울기. 그치? 근데 중간에 배경 지식이 들어가는 거지. 배경 지식. 뭔데? 앞에서 배웠던 거. 중점 공식 기억나? 두 점을 바라보면서 중점을 찾을 수 있죠. 바로 x끼리 더하고 절반 1, y끼리 더하고 절반 5. 그럼 1,5가 지나는 점인 거고 기울기가 마삼이 되는 직선을 만들어 주세요니까 바로 직선 세우자. y는 기울기 먼저 마삼 적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좌표 더하기 y 좌표 하시면 분배했을 때 원래식이 된다. 원래식이 돼요. 구하고자 하는 직선. 괜찮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뭘까? 근데 이건 말로 넘어갈게. 필수 문제 2번은 똑같이 이번에는 점과 점이야. 한 점과 다른 점. 그럼 점 단위를 두 개 주면은 뭐 하면 돼? 이 공식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돼. 두 점을 줄 때는 증가량분의 증가량을 먼저 구하고 x 빼기 둘 중에 하나 앞에 걸 기준으로 a 빼기 b 올린다.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 참고로 얘들아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내분점이라는 게 중간에 하나 구하셔야 되고 다른 한 점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라서 내분점 공식으로 좌표를 만들어서 계산하고 계산하신 다음에 다른 한 점은 문제에서 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점과 점끼리 지나는 y는 직선의 방정식을 쭉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 풀이 과정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간 드려볼게요. 65쪽 한번 해보시고요. 되신 분들은 66번까지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직선의 부분들을 문제에서 줄 겁니다.
이것만 오케이. 같이 해보자. 65번은 지금 얘들아 어떤 등호가 점을 지나고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 벌어진다. 얘들아 일단은 요거는 자 일단은 정보들을 요약하면 정보들 요약 첫 번째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줬어. 그럼 보자마자 뭐 해야 돼? 기울기를 준 거야. 기울기 몇이란 소리야? 탄젠트 붙인 숫자. 각도에다가 탄젠트를 붙여봐. 그럼 탄젠트 60도를 머릿속에서 지나가야 돼. 몇이야? 탄젠트 표 루트 3. 자 그러면 기울기 루트 3이고 점을 지나야 되니까 점과 기울기를 이용한 직방을 만들어. 자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점의 좌표. 식을 전개까지 해볼래? 분배 법칙까지 루트 3x 더하기 2루트 3 플러스 1이 y가 되는 거야. 괜찮니? 일단 직방을 만드는 거야. 식을 쭉쭉. 그 다음에 이 식을 만들었을 때 문제에서 원래 주어진 식과 똑같아야 되니까 비교해야 돼. 비교. 근데 지금 얘는 한쪽으로 몰빵되어 있는 일반형 꼴이니까 얘도 일반형으로 만들어 볼까? 일반형으로 만들어 보자. y를 넘길까요? 둘 중에 하나 넘기면 돼. y를 넘길게.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3x 빼기 y 더하기 2루트 3 플러스 1. 0꼴로 만들 수 있지? 이항한 다음에 뒤집어서 쓴 거야.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이 얻어낸 식이 원래 식과 똑같다. 비교하시면 돼요. 얘가 얘겠죠. y 앞에 있는 수가 a네. 그리고 y 앞에는 지금 마이너스 1인가? 표가 2콤마 y. 이거 나이 먹어보세요. 언제가 눈이 좀 빼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다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네. 마일이에요? 아니. 2콤마 마일이요? 네. 그러면은 오른쪽이에요. 그다음 왼 오른쪽으로 몰빵하면 틀리네. 그러면 이제 y 앞에 모인 수가 a니까 y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1. xy가 없는 부분 b는 여기가 좀 b겠다. b는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1. a,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루트 3 플러스 1이 됩니다. 직선의 방식 잘 만들어야 돼요. 공식에 맞춰서. 기울기랑 지난 점. 좋습니다. 66번도 집에서, 67번도 집에서 할 만할 겁니다. 넘어갈까요? 다음 주. 필수 문제 3번 박스 안쪽을 읽어보시면 필수 문제 3번 바로 절편을 주는 경우야. 그럼 절편을 주는 경우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받아먹어야 돼. 왜? 절편을 줄 때는 직선 만드는 공식화된 식이 있으니까. 공식화된 식. 따라서 이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 문제 3번은 넘어갈게. 그거 너무 쉬워서 절편을 주는 경우라서 식을 만들고 지나는 점 대입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절편을 주는 경우는 먼저 이 식을 작성한 다음에 지나는 점 대입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필수 문제 4번. 얘들아 필수 문제 4번도 좀 반가울 거야. 왜냐면 내 기억상 이거는 이미 내신 때 때도 많이 했어. 기억나? 필수 문제 4번은 직역도로 나왔던 표현이야. 뭐였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도록. 다시 한번 세 점이 그려왔을 때 하나의 직선에 위에 있으려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같은 말이 뭐였지? 중2 때 많이 했을 거야. 바로 한 직선에 있으려면 두 개씩 끊었을 때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게 같아야 쭉 가거든요. 어릴 때 기억나요? 중2 때 내신 때 배웠는데. 따라서 세 점이 일직선에 있다? 같은 말. 기울기를 두 번 계산해 봤을 때 같은 수가 나와야 된다는 게 그 아래 필수 문제 4번 이야기니까
한번 그 과거의 옛날 기억 더듬어서 풀어보시면 되고, 참고로 얘들아 기울기 같다 한 다음에 양변의 최소배수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x나 뭐 a, b가 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 들여볼게요. 68쪽, 68번과 69번. 일단 아래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 두 개씩은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것만 그 혹시 너희 짝대기가 너무 길게 써서 못 봤는데 이거 마이너스 붙인 거였어? 아 그럼 맞아. 양수인 줄 알았지. 야 힌트 주시는데 씨. 아니야 너희 글씨 잘 쓰는 줄 나도 무슨 미안하긴 한데 양수. 얘들아 68번 같은 경우는 이거 돌려서 말한 거죠. 직선의 일부분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절편을 준 거지. p를 구하면 y가 0일 때니까 2분의 3,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곳은 x절편이니까 x절편은 y절편이니까 x에 0 넣으면 y가 0, 마름이 나와서 절편 두 개를 준 직방이라고 볼 수 있고, 등가량분의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꼴로 적어서 식을 나가시면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y는 4x-6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이게 뭐 68번의 질문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69번 같은 경우는 6,4를 지나고 x절편과 y절편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2배 차이, x절편과 y절편이 2배 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뭐 하면 편리할까? 라는 거고, 6,4를 잘 지나야 된다잉. 그 다음은 x절편이라는 수가
y 절편에 비해서 2배일 때 이 단서를 조합해보자. 어쨌든 얘들아 절편도 숫자인 거지. 4라는 자리, 절편이라는 자리는 숫자야. 따라서 x절편이 y절편의 2배라는 건 지금 y절편의 수를 모르겠으니까 a라고 잡으면 x절편은 2a라고 잡을 수 있겠지. 왜냐면 2배라고 했으니까 마치 1차 방정식처럼 어떤 수예요? 2배? 2a. 따라서 그러면 절편과 절편을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식을 만들면 직방 절편분의 그 문자 2a분의 x 더하기 절편분의 그 문자 a분의 y는 1로 표현하면은 그냥 직선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졌어. 등식으로.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 위에 적혀있던 지나는 좌표가 있으니까 6, 마사를 살짝 대입해보자. 그럼 등식을 한번 풀어볼게. 2a분의 6 더하기 a분의 마사는 1이 되면 등식이 많이 되는 거야. 그치? 이 식을 정리해주면 약분이 되니까 a분의 3 더하기 a분의 마사니까 마이너스 1인가? 그럼 a는 얼추 말이 되는 수 마이너스 1 나오니?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 거슬러 올라가. 처음에 잡았던 식에다가 이번엔 x랑 y 말고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식을 연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y는 1꼴이고 이걸 식을 정리해서 2배 하시면 y로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1분의 x 빼기 1 나올 겁니다. 좀 빨랐나요? 절편을 문자로 적는 거예요. 이거는 a랑 2a로 절편을 알면 식을 세울 때 유리하니까 문자로 적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표현이 많이 알아볼까요? 그 다음에 얘들아 필수 문제 5번은 사실상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등장하는 건데 얘들아 저거는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되는 방법. 다시 한번 자, 필수 문제 6번 5번이에요. 자,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자, 넓이가 2등분이라는 건 6글자야. 넓이가 2등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치를 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어. A, B, C. 자, 근데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싶어. 정확하게 반으로. 얘들아, 지금 만약에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는 방법이 뭘까를 채비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나면서 넓이가 반으로 갈라져야 돼.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얘들아, 지금은 그 한 점을 편의상 뭐냐 아무 상관없어요. 대표적으로 A로 잡으면 대표 A라는 지점을 뚫으면서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그리려면 아마도 중학교 도형을 쓰면 되겠죠. 뭐 하면 됩니까? 중선 좋은 편이다 그것도. 근데 편의상 주어진 지나는 점에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야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건 납득당할 수 있니?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밑변 높이가 넓이가 같아지려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밑변을 반으로 갈라서 지나갈 때, 즉 꼭지점에 마주보는 변, 대변의 중점을 지나게 할 때 삼각형 넓이가 반으로 잘 갈라집니다. 이렇습니까? 따라서 패턴은 뭐다? 중점을 지날 때예요. 지나야 할이라고 할까요? 괜찮습니까? 누구의 중점? 지나야 되는 점에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하셔야 돼요. 중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 괜찮니? 근데 얘들아 이거 삼각형만이 아니라 거기 책에 나와 있지만 이따가 문제 푸겠지만 그 사각형 모양도 있잖아. 듣고 있니? 사각형도 얘들아 특히 뭐 직사각형이냐 마른 모양 이런 것들도 있어. 마른 모양. 자, 근데 우리가 자, 두 번째 패턴 뭐냐면 자, 삼각형은 쉬운데 직사각형 넓이를 반으로 가리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도 미리 공부해 놔야 돼. 자, 첫 번째, 자, 직사각형 넓이를 정확하게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넓이가 반으로 가리려면 무조건 이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대각선을 그었더니 요 중점 부분 보여요? 대각선의 중점을 관통하는 선을 그리면 항상 넓이가 1등분 돼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와닿죠. 왜냐면 이렇게 카메라 찍으면 쫙 지나면 이게 어차피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중점만 뚫고 지나가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면은 넓이가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합동이라서 이렇게 그으나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으나 어쨌든 중점을 관통하는 대각선의 중점을 관통하는 직선이 모여 있으면 넓이가 반드시 2등분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대각선의 중점은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되는 건 직사각형에서 되고 마름모도 됩니다. 마름모도 돼요. 대각선의 중점을 점으로 찍고 이 표적지를 지나는 모든 직선들 그리면 못생긴 삼각형 넓이가 저 못생긴 삼각형 넓이랑 2등분 되는 게 보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접었을 때 넓이가 똑같아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접으면 안 되죠. 180도 회전시켜야 되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자? 넓이가 2등분 되는 건 빈출이 많이 나와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 뭐 하자? 대각선의 중점을 지날 때 넓이가 반으로 잘 들어간다. 삼각형은 마주보는 편의 중점이고요. 사각형들은 대각선의 중점을 지날 때 넓이가 반으로 2등분 된다.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71번인데요. 확인 체크. 자, 문제에서 이제부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렸을 때 넓이가 2등분 되게 하려면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직선의 생김새를 예측해보자. 같이 해보자. 71번 같은 경우는 위에 대표 문제는 달라 보일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본질. 파헤치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문제 보자. 얘들아. 지금 y는 몇 x? 몇 x네?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이 ax가 0, 0, 4, 4, 8, 6을 삼각형으로 하는 넓이를 2등분하고 있대요.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지금 잘 보니까 y는 ax라는 건 어차피 항상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0,0은 항상 지나죠.
always. 항상 직선인데 0,0을 지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은 세 꼭지점 중에서 5점을 지나는 거지. 5를 지나면서 기울기를 얼마만큼 그려야 넓이가 이 정도 될까? 아까 했던 이야기죠.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찾아. 그 지점을 지나면 직선의 넓이가, 삼각형 넓이가 반으로 쪼개질 겁니다. 얘들아, 그럼 지금은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찾으려면 AB의 중점이 필요하네. 그럼 AB의 중점을 가져오면은 더하고 나서 절반 6, 더하고 나서 절반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상태야. 그치?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ax는 6과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대입하는 게 빠르겠네요. 지나는 점을 얻어냈으니까 직선에 대입하자. 여기다가 6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a라는 수는 마이너스 6분의 1로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지금은 마주보는 변이 5가 아니라 AB로 하셔야 돼요. 5에 마주보는 변, AB. 어쨌든 그렇게 그려진다는 걸 수식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RM들도 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일단 끝났다. 얘들아, 40쪽은 사실 이 이야기만 하면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얘들아, 직선을 바라보면서 부호 예측하는 거 알아? 부호 예측하기. 양수냐 암수냐의 어떤 적당한 부호 예측하기인데 이거 중2 때 이미 했어요. 부호 예측하기. 얘들아, 천천히 이 패턴을 그려볼게. 자, y는 별 x 더하기 달꼴이 있어. ax 플러스 b인데 별 달이라고 할게. 근데 적당히 컴퓨터로 그려보니까 아저씨들 십자가를 그렸을 때 4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어.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느낌. 4가지 패턴을 읽으시면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공간이 부족해요. 여기다 이렇게. 이런 느낌. 자, 일단 우리가 직선을 마구잡이로 그리면 총 4가지 모양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부호 예측할 줄 알아야 돼. 중학교 때 이미 배웠거든. 일단 첫 번째, 직선을 바라볼 때 2가지 관점이 있어. 3개가 아니라 2개. 첫 번째, 오른쪽 끝을 보는 거예요. 오른쪽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오른쪽 끝점을 봤을 때 내려가 있냐 올라가 있냐. 이거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 있으면 기울기는 양수다. x 앞에 있는 수가 양수인 거 혹시 아세요? 올라가고 있으면 기울기 양수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이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면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올라가는 건 맞는데 원점으로부터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즉 요 위 아래 보여요. 즉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선이 위에 떠 있네, 좀 내려가 있네. 요거는 뭐라고 부르지? 바로 y절편의 부호인 거지. y절편의 부호란 말이 돼. 그래서 얘는 뭐인 거야? 둘 중에 달자리가 양수인 것도 보장이 된 거죠. 양수인 거예요. 올라가면서 위에 있잖아. 이 표현 잘 이해해야 돼요. 위에 있다는 건 y절편이고요. 이 방향성을 보는 거야. 전체적인 경향은 양수예요. 기울기. 얘는 기울기 양수인 거고 y절편은 내려가 있네니까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성아, 그럼 얘는 뭐야? 별과 달의 부호가 뭐야? 마플이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근데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P. 얘는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거 부호 예측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었거든? 그거 나오는 거라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얘들아 중간에 아마 저거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필수 문제 유형에, 그 필수 유형에 3번 있지. 바로 아니다, 이거 다 하자.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 대해서, 자, 만약에 얘들아 1번 ac를 곱했더니 양수이고 bc를 곱했더니 양수일 때 이 그래프를 그리면 몇 사분면을 지날까? 문제 괜찮습니까? 근데 보자. 첫 번째, 얘들아 일단은 그래프에 지난다 안 지난다라는 건 표준형으로 바꿔서 어림 잡을 거예요. 어림.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사람들은 표준화라고 봅니다. 표준화. y만 남기고 싹 다 이항해보자.
by는 같다. 마이너스 ax 빼기 c. y 앞에 인수 나누면 y는 같더라. 마이너스 b분의 a x 빼기 b분의 c야. 그럼 얘들아 일단은 표준을 하고 나서 이 직선의 두 부분을 가져오면 돼. 두 부분. 첫 번째 기울기 역할하는 거. 기울기의 역할. x 앞에 있는 정직한 숫자가 기울기다. 마이너스 b분의 a. y 절편이라고 쓰는 용어는 바로 뒤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b분의 c야. 자 그럼 얘가 지금 양의 상태인지 음의 상태인지를 보면 되거든. 이사님. 근데 문제에서 b분의 1이라는 건 지금 ac는 양수고 bc는 양수래. 그럼 얘들아 여기서 그때 자 문제 풀 때 얘들아 이거 어차피 풀풀이든 뭐하든 간에 표를 그려보시면 곱했을 때 양수, 곱했을 때 양수니까 두 문자에 공통인 문자는 누구야? AC랑 BC 중에 공통인 거. 지금은 C가 좀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C를 가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니들이 좋아하는 걸로 아무나 잡으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A를 C를 그냥 니들이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양수라고 칠까? 이게 변태가 아닌 이상 일단 양수부터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일단 C를 양수라고 잡으세요. 공통이니까. 그럼 A는 뭐가 돼? A도 양수. 그래서 이건 다 풀풀풀이가 생겨서 이제 문제를 뭐를 싹 다 기울기 자리랑 y절편에 대입했다고 치면은 플러스분의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 거고 y절편은 플러스분의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라서 그리고 그래프를 옆에다 그리면 내려가면서 아래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서 2, 3, 4화면을 지나는 겁니다. 이렇습니까? 쌤 근데 왜 양수라고 생각하십니까? C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답은 똑같이 나와. 오케이?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라고 치면 다시 곱했더니 양수. 이거 될 거라서 이 경우도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입해서 부호를 찾으면 똑같이 마마가 나오기 때문에 직선 형태가 똑같을 거라서 대표적으로 양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누구를? 공통인 문자를 양수를. 오케이? 공통인 문자를 양수를 잡고 표를 그려가면서 부호를 기록하면서 기울기랑 절편 자리에 부호를 찾고 그림에 맞춰서 그려서 1, 2, 3, 3면인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아래 것들은 숙제로 하고요. 다음 5분 동안 어려운 문제는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래프에 지나는 써보면 집에서 해봐. 자, 얘들아 필수 문제 7번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필수 문제 7번은 자 이거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always야 항상 지나는 점 이거를 괄호 열고 사람들은 진짜 수학적 용어다 고정점이라고 불러. 고정된 점. 즉 직선은 태어날 때부터 다시 한번 직선은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한 점은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직선은 눈으로 봤을 때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이 정해져 있다. 고정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얘들아 지금 2-k x x는 괜찮은데 k라는 문자가 등장했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은 더하기 3k-1 y 빼기 5는 0이 있대. 등식이 있고 xy가 있으니까 이거 직선 맞아요. 어떻게 그릴지는 몰라. 근데 그리진 않더라도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문제 읽을 때 꼭 중요한 거잖아요. 자 문자에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k에 상관이 없이. p라고 좌표를 넣어서 자 등식을 바라보면서 k에 상관없이 지나는 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요거 기억나? 1학기 수학 중에 좀 너무 옛날 이야기긴 한데 1학기 수학 중에 얘들아 항등식 기억나? 항등식이요. 예를 들어 어떤 등식이 있어. 근데 x에 상관없다는 건 다 된다는 소리야. 1, 2, 3, 4, 100, 1억, 1000만, 1조. 자, x에 상관없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x에 상관없이 대비하면은 방법은 x가 팔딱팔딱 움직여도 000이 되려면 앞에 노인수들이 0일 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 파트에서 뭐가 있었냐면 문자에 상관이 없으면서 0이 반드시 되려면 그 문자의 앞에 있는 수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변수 앞에 있는 수가 0이 되려면 변수 앞에 참고로 변수의 기준은 뭐뭐에 상관없이라는 그 문자가 변수인 거야. x가 움직이는 거야 이때는. 자, 근데 지금은 얘들아 k에 상관없이 지난대. 그럼 얘들아 k에 상관없이 지난다는 건 k가 1000, 만, 10만, 1억 k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난점이라는 건 일단 이 식을 재배열하시는 거예요. 식을 재배열해보자. 어떤 방법으로 k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 알아요? 지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한다고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습하세요. 자, 재배열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거 딱 다 정리합시다. 왜냐면 K가 섞여있어. KX, KY. 자, 정리해볼게. 전개하면요. 자, 이제 전개해볼게. EX 빼기 KX, KX. 전개요. 3KY 빼기 Y 마이너스 5는 세로. 쌤, 전개 왜 하셨어요? 항상 전점은 재배열해서 0이 되는 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자, K가 들어있는 식을 먼저 찾으면 여기가 K가 있고 K 없다, K 없다, K 없어. 그러면 K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자 봐봐. K의 앞에 있는 수랑 K가 없는 부분을 한번 재배열해보자. 얘들아, 요 KX랑 3KY를 더하면은 이거 교환 법칙 쓰면 XK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XK에다가 3YK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 이거 인수분해한 것처럼 공통인수를 묶은 거야. K로 묶으면 K가 아닌 걸 괄호 안쪽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K가 없는 부분을 뒤에다가 몰빵할게. 다 왔다 얘들아. 그럼 식을 재배열하고 뭐 하시면 되냐면 K에 상관없이 0이 항상 보장이 되려면 K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가 0이 될 때를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정점을 찾으려면 재배열한 후에 그 문자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가 모두 0일 때를 찾아보시면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떻게 돼? 등호가 되죠? x는 3y이면서 이거는 전개하시면 EX 빼기 Y-5는 0이 돼야 되고 두 식을 연립하면 X좌표랑 Y좌표가 나올 거고 걔를 모아서 읽어주시면 머리 책에 있는 것처럼 3,1은 무조건 지난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어요. 보자마자 이거는 어디지? 안 보여. 그래서 일단 재배열해서 문자의 정리정돈 K로 묶는다. K가 없는 건 뒤에다가 쓴다. 각각이 0,0이 된 수를 조사해보면은 계산해보면 그 지점은 어떤 연립방정식의 해로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노예 자동. 자, 그 다음에 42쪽 보면요. 42쪽은 그냥 일단 넘기시고요. 43쪽까지만 마무리 좀 해볼게. 얘들아, 요거 내가 그 지금 고1 애들은 그냥 저거 나오면 틀려라 하고 있거든. 못하는 반이라서 애들이. 여러분들은 1년 뒤에 저런 유형은 맞췄으면 좋겠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얘들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제목은 이거야. 새로운 직선. 이거 좀 유명하거든요. 다시 한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새로운 직방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 느낌. 봐봐. 얘들아, 내가 직선 여기다 하나 그려볼게. 파란 선. 그리고 얘들아, 이 파란 선의 직선을 내가 왼쪽으로 몰빵했을 때 일반형꼴로 적어볼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선이 있어. 얘를 M이라고 할게. 자, M이라는 직선은 그냥 식의 생김새가 A,
A 프라임 A 작은 나옴표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꼴로 일단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다고 치자. 자, 근데 그 두 직선은 언젠가 여기서 만날 거거든. 다시 한번 직선 두 개 만나는 곳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을 공유하는 새로운 직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두 직선의 다른 선, 교점을 지나지만 새로운 직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해요.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빨강이, 파랑이, 새로운 거. 원래 알던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세 번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거의 생김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한쪽에 K배하고 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잘 들어봐. 직선 두 개를 섞을 거예요. 한쪽의 규칙과 다른 쪽의 규칙이 있어. 1차식, 1차식. 자, 근데 우리는 파란 선과 빨간 선의 교점을 관통하는 새로운 1차식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한 직선과 다른 직선 중에 K배하고 더해서 0꼴로 적으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K배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K배. 한쪽에 K를 곱해. 더하고 0꼴로 적어. 그러면 반드시 두 직선의 교점을 관통하는 새로운 직선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왜냐면 두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를 우리는 이제부터 K배라고 불러요. 쌤, 근데 말이 됩니까? 사실 직관적으로 알려줄게. 봐봐.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서로 땡기는 힘이 있어. 나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근데 그 직선의 규칙들에 한쪽에 K배를 어떤 보정장치를 주면 더해서 0꼴로 하면은 이 새로운 선들이 하나하나씩 나와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봐봐. 한쪽 직선은 앞에다가 1배가 생략된 거예요. 1배.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사용하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땡기는 힘 때문에 어떤 하얀 선이 나온다는 게 직관적으로 일단 있거든요. K배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 3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어떤 새로운 직선을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공식이고 실제로 많이 되겠죠. 왜냐면 봐봐. 어떤 하나의 직선에 일반형이라고 했어. 일반형. 0꼴로 쓴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예를 들어 ax 플러스 by c 괄호 닫고 열고 k라는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이 빨간 직선의 식을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을 강제로 0이 되게 하면은 어차피 k가 팔딱팔딱 움직여도 괄호와 괄호가 0이 되는 수랑 0이 되는 수는 전체적으로 0이 되게 하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한 결과라고 할까? 0 되면서 0 되는 수는 이곳에 대입하면 자동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되면서 제가 되는 순간적으로 같아지는 빨간 선과 파란 선의 교점은 이 식의 생김새상 반박할 수가 없어요. 0,0은 0이 되니까 이 전체 식을 써버리면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은 지나는 건 보장이 돼 있다고. 왜냐면 0,0일 때는 그냥 0이 되니까요. 순간적으로라고 표현할게. 순간적으로 이 녀석의 해랑 저 녀석의 해를 대입해서 0이 되는 수는 이렇게 식을 작성해 버리면 반박할 수 없이 k가 몇이든 간에 0 더하기 0k니까 0이라서 그냥 해는 대입했을 때 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과론적 이야기긴 한데 얘들아. 결과론적인 이야기야. 일단 이 형태는 사람들이 이미 증명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직선 더하기 k배 하면 직선의 k배 0꼴로 적었을 때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 직선은 반드시 두 과거의 직선들을 뚫고 지나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게 이 개념입니다. 쌤 K를 구하고 싶을 땐 이 다음에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지나는 다른 한 점이라고 할게요. 을
다른 한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입해서 식을 연결하면 K는 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빨간 선과 파란 선의 교점을 지나고 쌤 저는요 여기 지나게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 점을 그러니까 그 교점이 아닌 점을 여기 좌표 X랑 Y 자리에 집어넣고 등식을 검사하면 K가 0이라든지 1이라든지 어떤 적당한 자연수나 분수가 나올 거예요. 그 분수 대입하면은 여러 개의 선 중에 이 선이 선택되는 거예요. 선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딱 한 개는 그냥 지나는 다른 한 점을 그냥 살짝 대입해 보시면 돼요. 원하는 숫자 딱 하나.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83 쪽에 그 이야기가 뭐냐면 K배를 왜 하는가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저는 공식으로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한 직선 더하기 K 직선 K배 0꼴로 잡고 수상한 점을 대입해보면 교점도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점도 지나는 새로운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K배라는 이야기인데 어렵게 말하면 그 벡터를 이용해서 빨간 선과 파란 선에 땡기는 힘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번 땡기고 K배 땡기고 그래서 땡겨 하면은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증명 없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넘겨보시면 44쪽까지만 스텝 1 풀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시작해볼게요.